안녕하세요. 울산 암생존자 통합대체센터에서 푸드테라피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민경아입니다. 암은 생활습관병으로 내가 먹는 음식, 흡연과 음주의 유무, 스트레스 등 수많은 영향에 의해서 발생되어집니다. 나의 생활 태도를 돌이켜보고 바른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그 습관들 중에서도 음식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식생활의 변화로 인해서 기호식품과 가공식품의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몸은 더 쉽게 암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암 생존자분들께서요, 이 암을 이겨내기 위한 특별한 식재료들을 찾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암을 이겨내는데 특별한 식품은 없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식재료들에 이 암을 억제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고, 이 성분을 올바르게 섭취한다면 우리는 건강한 삶을 보다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식재료들의 영양소를 잘 섭취하기 위한 손질, 보관, 조리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제 앞에요, 단호박과 토마토 그리고 당근이 있습니다. 이들은 선명한 색깔이 참 예쁜데요. 이게 바로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은 베타카로틴, 알파카로틴, 그리고 리코펜까지 물에 잘 녹는 수용성에서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까지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기 앞에 보이시는 단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 그리고 당근에는 알파카로틴이, 토마토에는 리코펜이 풍부하며 이들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결국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의 세포가 암으로 변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먼저 단호박을 한번 살펴볼게요. 단호박은 단단하고 초록색에 흠집이 없으며 이렇게 들었을 때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을 고르셔야 돼요. 그리고 이 꼭지 주변에 주름이 가 있는데요, 균일하게 울퉁불퉁한 것이 속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호박은 보통 쪄 드시거나 찐 뒤에 쉐이크로 많이 갈아 드시죠. 그래서 보통 반으로 손질을 하실 때 다르시는데요. 저도 이렇게 잘라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근데 모두 이렇게 반으로 가르신 뒤에 어떻게 손질하시나요? 보통 이렇게 숟가락을 들고 이 속 부분을 박박 긁어내세요. 근데 여러분, 이 단호박에는 이 찐득찐득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도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것을 속으로 박박 긁어내게 되면 우리는 좋은 성분을 섭취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이 숟가락으로 박박 긁어내기보다는 손가락을 이용해서 씨만 살짝 걷어낸다라는 느낌으로 제가 한번 체에다가 받쳐서 해볼게요. 여기 단호박씨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씨앗만 걷어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솔솔 파주세요. 이렇게 씨앗을 걷어내면 손질이 거의 끝나거든요. 이대로 쪄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호박씨를 다 버리시나요? 사실 이 단호박씨도 버릴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이 단호박 씨앗만 살짝 걷어냈는데 제가 물로 한번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체에 두고 손으로 박박 긁어주시면요, 이렇게 찐득찐득한 부분은 다 나가고 나중에 이 하얗고 약간 노르스름한 씨앗만 남게 되거든요. 근데 이 씨앗 부분은요, 햇볕에 하루 이틀 정도 말리신 다음에 후라이팬에서 살짝 볶으시면 이 속에 간식으로 고소한 단호박씨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당근은 색이 짙은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그리고 반으로 갈랐을 때 심이 너무나 굵거나 또는 초록색으로 변했다면 그건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제가 한번 당근을 잘라볼게요. 여기 당근 보이시나요? 여기 당근의 이 부분이 바로 당근의 생장점입니다. 채소에서 생장점이라는 것은 채소가 가지고 있는 세포들이 가장 열심히 일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모은 영양소를 전부 다 이 바깥쪽으로 보내어 줍니다. 당근의 이 중심부 부분보다 이 껍질 부분이 베타카로틴이 2.5배나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껍질 부분을 최대한 벗기지 않고 속과 겉을 같이 섭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써셔야 되는데요. 제가 한번 썰어 볼게요. 이렇게 원형으로 써시거나요, 또는 이게 너무 크다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깍둑 썰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깍둑 썰기를 해주시면 이 속과 겉부분을 고루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너무 잘게 다지시거나 너무 작게 깍둑 썰기를 하면 속과 겉을 함께 먹을 수 없으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당근에는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있어요. 이 효소는 당근과 같이 자르면 자를수록 더 힘이 강해지는데요. 이 효소가 힘이 강해지다 보면 주변에 있는 비타민C와 접촉을 하면서 비타민C의 영양학적 가치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드실 때는 생당근과 함께 섭취하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근에 아까 말씀드린 베타카로틴은요, 그냥 생으로 드시게 될 경우에는 흡수율이 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익혀서 드시게 될 경우 이 흡수율이 2배에서 3배 정도 올라가고요. 그 익히는 과정에서 만약 기름을 사용하셨다면 그 흡수율이 무려 70%나 올라가니 당근을 이렇게 써신 뒤에 기름에 달달 볶아서 드시면 훨씬 좋겠죠. 그런데 이 당근뿐만이 아니라 기름을 넣어서 먹거나 또는 같이 볶아서 먹으면 좋은 식재료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제 옆에 있는 토마토인데요. 이 토마토는 구입을 하시면 이 꼭지가 있어요. 보통 이 꼭지로 호흡을 하면서 수분을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구입하신 뒤에 이렇게 꼭지를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제거해 볼게요. 이렇게 꼭지를 전부 다 제거해 주시고요. 밀폐 용기를 하나 준비하셔서 이렇게 토마토를 넣고 뚜껑을 닫은 뒤에 실온에서 보관을 하셔야 돼요. 토마토는 따뜻한 지역에서 재배되는 작물이라 추위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냉장고에서 보관하시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꼭 섭취해야 되는 리코펜의 함량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실온에 보관하시면서 빨갛게 익었을 때, 즉 리코펜의 함량이 최대가 되었을 때 올리브유를 살짝 두른 샐러드나 또는 기름에 살짝 볶아서 드시면 좋습니다. 당근과 그리고 호박, 그리고 토마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세 가지 식품은 전부 다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있었습니다. 각기 가지고 있는 종류는 조금씩 달랐는데요. 많은 연구 결과에서 한 가지의 종류만 섭취하는 것보다 다른 여러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하니 한 가지 따로 드시는 것보다 같이 섭취해 주시면 훨씬 영양학적으로 좋습니다. 다음 식재료들은요, 우리 식탁 위에 정말 자주 올라오는 식재료인데요. 바로 양파, 마늘, 부추입니다. 이런 파류의 채소들은요, 유황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독특한 향과 매운맛을 나타냅니다. 또 자르고 다졌을 때 이 유황 성분이 새롭게 생성되기도 하고요. 또 더 좋은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특히 기름과 가열하게 되면 짧은 시간 내에 더 좋은 성분을 생성시키기도 해요. 단, 고온에서 조리할 경우에는 이 유황 성분이 굉장히 가벼운 아이들이라서요, 공기 중으로 훅 하고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온도에서 재빨리 조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 마늘을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마늘을 제가 한번 편으로 썰어 볼 건데요. 마늘을 썰자마자 이 마늘의 특유의 향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유황 성분 중에 알리신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마늘이 가지고 있는 이 알리신 성분은 살균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데요. 특히 통마늘로 드실 때보다 자르고 다졌을 때 더 강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르고 다지고 난 뒤에 10분이 되면 이 살균 효과가 최대가 되니 10분 안에 재빨리 조리하시거나 또는 이 간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기 전에 기름과 합쳐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당장 마늘을 간 뒤에 사용하실 수 없다면 마늘 기름을 만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유리로 된 밀폐 용기를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마늘을 다지셔도 좋고 얇게 써셔도 좋아요. 저는 지금 한번 얇게 썰어 볼게요. 이렇게 얇게 썬 마늘을요, 밀폐 용기에 담아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10분이 되면 최대가 된다고 하니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려 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을 여기다가 부어주고 이렇게 다 잠기게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아서 보관을 하시면 마늘의 이 알리신 성분을 효과적으로 섭취하실 수가 있으세요. 다음으로 알아볼 재료는 바로 양파입니다. 이 양파는 간혹 생으로 드실 때 찬물에 담그거나 헹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양파는 찬물에 헹구게 되면요, 정말 영양소의 손실이 매우 큽니다. 이 양파가 가지고 있는 매운맛 성분은 공기와 접촉했을 때 우리 몸의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어주고 혈액순환을 높여준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양파가 가지고 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근데 그때 만약에 찬물에 헹구시게 되면 이 좋은 알리신과 함께 수용성 비타민까지 모두 다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파 역시 마늘과 마찬가지로 잘게 썬 뒤에 그리고 10분 정도 기다려 주시고 기름에 살짝 가볍게 볶아 주시면 이 알리신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몸보신 요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채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추인데요. 부추가 가지고 있는 알리신 성분은 우리의 피로 회복을 도와주는 비타민 B군의 흡수율을 무려 10배나 높여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추의 알리신 역시 마늘과 양파처럼 잘게 썬 뒤에 10분 안에 드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나 이 부추는 물에 녹는 좋은 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데치시는 것보다는요, 생으로 드시는 게 좋고, 만약 꼭 익혀야 한다면 적정 온도에서 재빨리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금 저희는 이 식재료, 손질, 보관, 조리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메뉴를 직접 만들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끼 먹는다라는 것에 사람마다 참 다양한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먹는 목적에 따라 식재료와 조리법의 선택에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만약 감기 기운이 있다면 이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같은 과일을 선택하더라도 비타민C 함량이 높은 것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근데 체중 감량이 목적이시라면요, 흰밥보다는 다양한 곡물이 들어가 있는 잡곡밥을 드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오늘 주 재료인 토마토를 가지고 두 가지 메뉴를 해보면서 이 차이점을 좀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뉴는 바로 토마토 카프레제입니다. 재료를 보시면요, 여기 토마토와 그리고 연두부, 그리고 소스류가 들어갈 바질 페스토, 두부, 올리브 오일, 잣, 소금, 마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들 건데요. 먼저 저희가 이 바질 페스토로 소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것은 모두 넣고 갈아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마늘에, 생마늘의 향이 너무 부담스러우시거나 위가 조금 안 좋으신 분이라면 우유에 살짝 익혔다가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드레싱류를 전부 다 넣고 한번 갈아보도록 할게요. 믹서기를 준비해 주시고요. 바질, 그리고 잣, 두부, 마늘, 소금을 조금만 넣고요. 그 다음에 이 올리브 오일을 넣으면서 갈 건데요. 농도는 이 올리브 오일로 농도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조금만 넣고 갈다가 계속 넣어가면서 농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리브 오일을 조금만 넣을게요. 넣고 믹서기로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바질 페스토는 다 준비가 되었고요. 토마토를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토마토는요, 0.3 두께로 썰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접시를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에 연두부를 위에 살짝 올려 주겠습니다. 연두부를 올려 주시고요. 주변에 토마토를 올려 볼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에 바질 페스토를 올려주겠습니다. 첫 번째 메뉴 카프레제 완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메뉴는 순두부 토마토 스튜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 토마토 스튜에는요, 이 토마토 퓨레를 사용할 겁니다. 근데 집에 완숙 토마토가 충분하게 있으시다면 완숙 토마토를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빨갛게 익은 토마토에 가운데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내주세요. 이렇게 칼집을 내주신 다음에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치시면 이 껍질이 자연스럽게 벗겨집니다. 그래서 토마토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기준에 중불에서 2시간에서 3시간 뭉근하게 끓여주시면 이런 토마토 퓨레가 완성이 되니 사서 쓰셔도 좋으시고요. 또는 집에서 이렇게 완숙 토마토를 이용하셔서 쓰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마늘을 곱게 다져주세요. 그래서 마늘을 먼저 다져보겠습니다. 양파도 조금 있다가 마늘과 같이 다져줄 겁니다.
근데 너무 곱게 다지실 필요는 없어요. 약간의 식감이 있는 것도 맛있기 때문에 너무 곱게 말고 적당하게 다져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듬성듬성 제가 마늘을 다져 놓았고요. 다음으로 양파를 다져 보겠습니다. 양파는 반 개 정도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칼집을 내면서 다져 주실게요. 다음으로 준비해 주실 것은 바로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은 2cm, 2cm 정도의 크기로 큐브 모양으로 썰어 주시면 돼요. 닭가슴살 대신에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재료가 다 준비됐고요. 팬에서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팬에 올리브 오일 둘러주시고요. 다진 마늘부터 먼저 볶을 겁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요, 다진 마늘이 타지 않게 볶으셔야 돼요. 다진 마늘을 넣고 볶아주겠습니다. 다진 마늘의 향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이제 양파 다진 것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양파를 넣고 볶다가 양파가 살짝 투명해지기 시작하면 그때 닭가슴살을 넣어주시면 돼요. 닭가슴살의 겉이 살짝 익어가기 시작하면 저희는 이제 토마토 퓨레를 넣어줄 겁니다. 토마토 퓨레를 넣고 뭉근하게 끓여줄게요. 이렇게 끓이다가 닭가슴살이 다 익었으면 저희는 순두부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준비해놓은 순두부가 있는데요. 순두부는 그대로 넣지 마시고 이렇게 체에 받쳐서 물기에 뺀 후 넣어주세요. 순두부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두부를 넣으시고요. 살짝 으깨어주세요. 이렇게 돼서 순두부가 따뜻해질 때까지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걸쭉한 농도가 되기 시작하면 거의 다 된 것이에요. 그래서 소금과 후추를 넣고 살짝 간을 맞춰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스프 농도가 되면 완성이 된 거고요. 이제 그릇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파슬리 가루를 살짝 뿌려줄게요. 이렇게 하면 두 번째 메뉴인 토마토 스튜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같은 재료인 토마토를 가지고 신선한 카프레제와 따뜻하고 든든한 스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익히지 않은 토마토를 사용한 카프레제의 경우에는 우리는 비타민C와 비타민K, 생리활성 물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안에 염증이 났거나 또는 피부가 거칠고 잡티가 많이 올라온다는 느낌이 드시면 이렇게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리를 하셔야 합니다. 단, 이 따뜻한 스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시간 가열을 했어요. 이 가열을 하면서 분명히 비타민C의 함량이 줄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토마토의 빨간색을 나타냈던 리코펜이 올리브 오일과 함께 조리가 됨으로써 우리는 충분히 그 리코펜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암을 예방할 수 있겠죠. 여러분, 식재료의 조리 방법은 나에게 맞게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흡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방법은 우리가 매일매일 섭취하는 음식 덕분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음식을 선택해서 먹느냐는 어떤 건강 상태를 만들 수 있느냐와 직결됩니다.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바른 습관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또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가시는데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울산 암생존자 통합재지센터에서는 여러분의 건강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